10년은 안 됐지만 그죠? 한 8, 9년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예. 예. 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하실 때 네. 제가 이제 진보의 미래 상권 작업을 했는데 제가 결실을 못 거둬서 네. 예, 좀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애초에. 네. 또 대통령님 계속 이제 생존에 계셨으면 아마 가능했을지 모르는데, 네. 그 일종의 이제 대통령이 계속 그 뭔가를 제공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게 끊기기도 하고 해서 네. 쉬운 작업이 아니었죠. 그게 1권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쓰시고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엮은 게 진보의 미래 1권. 그걸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편집하고 네. 또 구청장 출마를 그랬죠. 하게 됐죠. 그리고 2권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전에 던지신 질문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내가 꿈꾼 나라. 네. 그죠? 예, 그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네. 2권이었고 3권이 원래 기획이 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 시민들이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한 건데 사실 저 그때 진짜 힘들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일반 시민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막 다르니까 토론을 하다가 막 싸우고 감정 상하는 일 생기고 저 중간에서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야말로 배가 산으로 원래 그 진보의 미래를 찾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네.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교통정리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교통정리 해주실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어려움이 그렇죠. 컸겠죠. 뭐 제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님이 살아 계셨으면 그렇죠. 아마 나름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를 주시고 하면은 정리가 될 텐데 네. 누구도 정리를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예. 아니 그동안 저 노원구청장 8년 재임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김성환 노원구청장님이 그 지난 12일에 퇴임하셨죠? 네. 예, 그게 선거법 때문에 13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그래서 12일 날 퇴임식을 하고 13일 0시부로 퇴임 그 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5년 전남 여수생이고요. 연세대 법학과 저희 우리 하승주 소장 직속 선배시네요. 1995년 노원구 의회 의원으로 정치계에 입문을 하셨고 그 뒤에 서울시 의회 의원도 지내시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시면서 바로 인수위원회부터 그리고 퇴임하실 때까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책조정비서관. 그리고 퇴임하신 이후에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기획실장으로 그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하셨고 그리고 2010년에 노원구청장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재선 성공했고요.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죠? 2008년인가요? 2008년 총선에 네. 출마를 하셨잖아요. 예, 출마했다가 3등 떨어졌나요? 3등 했죠. 3등. 네. 그때 1등이 홍정욱 의원. 홍정욱. 예. 2등이 노회찬. 2등이 노회찬. 네. 야, 그러니까 그때 혹시 뭐 왜 출마해서 노회찬 당선되게 놔두지 왜 출마해서 한나라당한테 한석을 주냐 이런 비판 혹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그 지역이 임채정 국회의원이 사선을 내리하면서 국회의장이 되신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국회의장을 하면 정계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일찌감치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노회찬 의원은 이제 당은 다르지만 이제 그 지역에 아무 연고 없이 네. 오게 됐고 정작 저희 당은 그 뭐랄까요 후보 공천이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공천 받을 때가 선거운동 개시 이틀 전에 공천을 받았어요. 야, 이틀 전에. 이틀 전에. 선거운동이 기간이 2주인가요? 보통 그때? 뭐 그죠? 한 13일, 14일 예, 정도 2주잖아요. 그러면 이틀이면 네. 다 합쳐봐야 투표일로 역산을 하면 한 16일 정도. 그렇죠. 아, 근데 홍정욱 의원이 원래는 동작에서 공천을 신청했다가 잘 안 돼서 노원으로 오고 또 홍정욱 의원이 일종의 이제 귀족 후보 네. 느낌이 있었고 거기에 노회찬 선배가
이제 귀족 대 서민 구도를 먼저 짜고 쭉 가고 있고 우리 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상태였죠. 예. 더 강한 이제 후보를 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누구도 잘 안 나서기도 했고 마땅한 후보도 없었고 그래서 기왕이면 빨리 공천이라도 좀 해주라 고 했는데 결국 이제 막판까지 가서 공천을 하게 되니까 이미 이제 선거구도가 짜여져 그러니까 있고 이미 판 끝난 거죠, 네, 사실. 네, 그런데 선거를 치르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또 그 네. 와중에 이제 언론에서 후보 단일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부지리해서 홍종욱 주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정작 노회찬 후보 진영에서부터 정식 제안이 한 번도 없었어. 제안이 한 번도 제안이 안 오면 굳이 먼저 알아서 드랍할 그죠? 그러기도 어려웠죠.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몇 차례 거론은 있었지만 실제 그 후보 진영 간의 협의와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요. 아니 그 당시에 2008년이면 이제 이명박 취임 딱 직후에 그때 서울에서 쉽게 말해서 그 대통령 당선에 편승한 바람이 좀 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뉴타운 열풍 불면서 각 지역마다 전부 뉴타운 공약 들고 나오고 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초토화되던 선거였잖아요. 네. 그 선거가. 그 와중에 이제 사실 노회찬이라는 야권의 나름 이제 스타 정치인이 나왔고 이제 그 시점만 보더라도 대중적인 인지도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조금 많이 밀렸죠. 그죠? 네. 근데 제가 보면 95년부터 노원 그 의회 의원도 하셨고 그러면 노원에 정착을 하신 건 언제부터예요? 제가 태어나기는 이제 거문도라는 섬에서 태어났는데요. 11살 때 서울로 와서 신촌에 쭉 살았어요. 네. 신촌 로타리 부근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장가 가기 직전에 네. 이제 제 처갓집이 상계동이었어요. 상계동. 그러니까 그때는 도봉구 때였나요? 노원구예요. 그때도 노원구였어요? 아. 제가 91년에 이제 상계동에 들어오거든요. 네. 이제 연애하던 시절이죠. 예. 그러니까 지하철 4호선까지 타고 와서 집 앞에까지 바래다 주고 그 이제 4호선 종점이니까 지하철이 일찍 끊기잖아요. 그래서 가끔 택시 타고 신촌까지 가려니까 차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직전에 이제 전세 살 때인데 이제 상계동에 전세를 살죠. 네. 가급적 처갓집 근처에 애인 바래다 주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갓집 예. 덕분에 노원에 와서 부총장까지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경우가 95년에 있죠. 노원구 의회 의원 그 뒤에 이제 서울시 의회 의원도 하고 했는데 왜 나름 그래도 노원이 제2의 고향 같은 동네인데 인지도에서 좀 밀리는 제가 그 후에 이제 구청장을 8년을 했잖아요. 네. 구청장도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구의원, 시의원에 비하면 네. 여러 가지 이제 행정행위를 많이 하니까 많이 네. 알려지게 되는데 구의원, 시의원만 해도 이게 동시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구청장 찍을 때 같이 찍긴 하지만 실제 주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빈도수나 이런 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노력은 했어도 많은 주민들한테 뭐랄까요,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알리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출마를 하시게 된 이유는 2008년도에 나름 제가 이제 구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운이 있어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청와대 국정과제 총괄 행정관을 3년 4개월 정도 하고 그리고 정책조정비서관을 1년 2개월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의 숟가락 수에서부터 국가의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까지를 해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은 또 어떤 건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직접 네. 실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당선될 수 있겠느냐 말한 대로 그 무렵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네. 당선은 그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훈련된 또 대통령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여의도에 가서 일종의 이제 주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생활 정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네. 그때 출마를 하게 됐죠. 뭐 지나간 거지만 저는 출마 잘 하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예, 잘 에피소드가 하셨고요. 있어요. 예,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그 직전에 이해찬 총리가 대통령 선거를 나선다고 하면서 네,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이해찬 총리가 이제 청와대 쪽 얘기해서 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참모들을 좀 일찍 보내주라라고 해서 지금 정태호 네, 정태호 비서관하고 지금도 청와대에 계시죠. 네, 저하고 둘이 이제 조기 퇴진을 합니다. 아, 그때 제가 같이 나오셨구나. 원래는 이제 대통령님이 남북 정상회담이 한 차례 연기됐잖아요. 예. 14 남북 정상회담이 예. 원래는 7월 말경에 있을 뻔했는데 그때 이제 북한에 수해가 나면서 한 차례 연기가 되죠. 네. 연기가 안 됐으면 제가 같이 방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기가 되면서 제가 경제 사회 분야 남북 정상회담 이제 총괄 지원을 하고 저도 이제 가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기되고 그 사이에 이해찬 총리의 호출이 있으면서 못 갔어요. 아. 이해찬 총리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무슨 출마해서 당선될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내가 저 퇴임하면 연구소를 차릴 예정이다. 연구소 맡아서 연구소를 좀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대통령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동네에 다 출마한다고 얘기를 해놔서요. 제가 일단 지금 주소 담기가 쉽지 않으니 일단 제가 열심히 한번 뛰어보고 잘 안 되면 또 열심히 돕겠습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 떨어졌잖아요. 바로 곧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고 봐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곧바로 연구소를 만드는 작업을 한 거죠 그때. 했죠. 예. 그 만드는 작업을 이 건물 3층에서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312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참여정부 끝나고 나서 네. 이쪽 근처에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 근처 건물에 자주 왔었거든요. 네. 예, 다들 뭐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시면서 얼굴이 좀 빨개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한국미래발전 노무현재단은 다 알지만 사실 노무현재단은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만들어진 거고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 정말 한번 뭘 해보려고 만든 게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죠. 네. 네. 근데 미래발전연구원도 사실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동력 떨어지고 조금 그죠? 재단이 사실상 이제 그 역할을 승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승계했죠. 예. 지금은 뭐 미래발전연구원이 노무현재단의 약간 산하 연구소처럼 그런 셈이죠. 예, 네. 그렇게 됐는데 네. 그 노원 얘기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어찌됐든 노원에 오랫동안 터잡고 있었지만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노원구청장 당선이 되셨어요. 2010년도에. 네. 그리고 재선까지 하고 지금 이제 노원 지역 주민들이 잘 아시겠네요. 지금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안철수 당시 후보가 이준석 후보랑 붙어서 꽤 압승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나올 수는 없지만 하고 그 선거에서 맞붙는다라고 하면 아마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저를.
예. 아마. 예. 뭐 선거라는 건 해봐야 알지만 그만큼 단체장은 아주 이제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365일 선거운동 하는 거와 진배 없이 거의 매일 동네 여러 가지 민원이나 동네 심지어 골목길에 어느 전봇대 밑에 쓰레기가 쌓이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까지 늘 그것을 그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무슨 뭐랄까 지명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어떤 직업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구청장은 노원이 지역구가 3개잖아요. 네. 구청장은 3개 지역구를 다 맡아서 했는데 네. 이 보궐선거는 그 중에 3분의 1이야. 네, 네. 그죠?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땅 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냥 뭐 3분의 1이니까요. 거의 네. 식은죽 먹기 수준입니다. 네. 국회의원 네. 구청장 선거 치를 때만 해도 네. 전체 인구가 60만에 60만이나 돼요? 예, 노원이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 네. 조금 이제 별내로 빠져나가서 네. 인구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비하면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는 면적이 3분의 1 수준이니까요. 네. 훨씬 수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노원이 사실 그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이 정계 은퇴한 이후로 우리 민주당 깃발 한 번도 못 꽂았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서울에서 거의 강남 수준이. 예. 그 동네 특성이 어때요? 구청장 지내보시니까. 동네 특성은 특별히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되게 전통적으로 우리 이제 민주주의 진영의 성향이 나쁘지 않은 동네인데 네. 공교롭게도 임채정 의장이 이제 정계한퇴한 직후에 홍정욱, 노회찬 그리고 저 이렇게 삼자가 하다 보니까 실제로 홍정욱 당시 이제 당선자가 네. 조금 어부지리한 측면이 없잖아 있죠. 그 다음 선거에는 이제 노회찬 뭐가 이제 당선됐죠. 당선됐죠. 네. 그때 홍정욱 후보가 불출마했죠. 불출마하고 네. 그 경찰청장 출신인가? 네, 허준영. 네, 허준영 씨. 네, 출마했고 네. 상대 후보가 좀 약하기도 네. 했고요. 그때 우리 당 후보도 좀 약했어요. 그러면서